광주시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훈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선거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광주와 전남북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KTX 정차용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부정비리를 밝혀냈던 최환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이른바 소셜 펀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새내기 청년 미술가들에게 작품전의 기회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터진 광주시청 전현직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 시장은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당장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참 공정하게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지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강훈태 시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기에 앞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강훈태 시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새정치연합도 유감을 표명하며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촉구했고 시민단체들은 민선 5기 들어 잇따른 검찰의 수사와 공무원의 구속으로 광주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통합신당 쪽의 광주시장 후보들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시장은 오는 일요일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조만간 예비 후보로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당의 경선 일정을 감안해서 시점을 앞당겼다고 밝혔지만 관건선거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는 목전에 다가오는데 재판은 몰고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건선거 의혹이라는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두고두고 쟁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호남 고속철 정차역 문제. 충청권도 호남 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며 시끄럽습니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북이 지역 이기주의라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우리 지역도 정치 논리로 노선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정차 문제에 새누리당도 가세했습니다. 광주역이 존치 않은 한 KTX가 광주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해야 한다는 충청권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경우 고속철의 속도가 절반으로 줄고 운행 시간도 45분가량이 늘어나 호남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직선으로 올 수 있는데 돌아서 온다는 것은 그건 우리 호남 사람, 광주, 전남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호남 지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는 대정부 건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앉아서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광주시와 전남북이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호남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전북의 제안에 따라 광주시가 서대전역 경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한 겁니다. 어떤 그 정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충청권에서 그런 논의들이 계속된다면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여론몰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북의 생각이어서 광주역 정차 문제와 함께 KTX가 정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를 법정에 세웠던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가 근 20년 만에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5.18 왜곡을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12.12와 5.18이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공소권을 포기했던 검찰. 그러나 5달 뒤 헌법재판소에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재수사해야 했고 결국 5.18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전두환 씨 등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수사를 이끈 최완 전 5.18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일하면서 5월의 진실을 가장 가까이 들여다본 정부 측 인물입니다. 발포 명령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건 기록에 거의 다 나와 있지요. 구체적으로 그걸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분들이 아주 물적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이제는 의문은 이제 좀 지워주시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들여다봤지만 5.18 북한군 소행설 등 역사 왜곡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5.18과 관련한 억측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거 아닌가. 이것을 좀 강조하라고 사실은 왔습니다. 5.18 진실 알리기의 일환으로 최 변호사를 초청한 5.18 기념재단은 앞으로도 5.18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을 꾸준히 초청해 5.18 운동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논란과 관련해 4.19와 5.18을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은 당사자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5.18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에 6.15 공동선언과 14남북 정상선언을 명기해 평화정착 의지를 분명히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대출 가상금리를 너나 할 것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빈익빈 부익부인가요?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황성실 기자입니다.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서 각각 43.6%와 43%가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줄어들자 대출 가상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의 가상금리는 최고 0.63%포인트 인상됐습니다. 2014년 1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15%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3월 0.33%포인트였던 가상금리가 지난달 현재 0.96%포인트로 거의 3배가량 올랐습니다. 저신용층인 7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금리는 1년 사이에 0.39%포인트에서 1.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가상금리 인상은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조사 결과 저신용층인 7등급에서 10등급의 가상금리의 인상폭은 최고 2.32%포인트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은 고소득층인 1등급에서 3등급의 가상금리 인상폭은 0.3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의 수익 보전을 위해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인상폭을 서민층에게 더 떠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김재남 국회의원과 강은미 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생산자와 유통상인,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광주 도소매 통합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구별로 한 곳씩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을 비판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그리고 5.18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돈으로 만든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펀딩 방식은 전업 작가의 길을 시작하는 새내기 청년 미술가들에게도 개인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강렬한 색채 속에 담긴 얼굴들은 불안해 보이기도 불만에 찬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미대를 졸업한 작가 김성결 씨의 작품들엔 욕망과 현실의 간격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도록을 만드는 일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이 새내기 작가는 시민들의 소외 후원 덕분에 개인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게 또 그 금전적인 것도 그러지만 홍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마이밈은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전 후원 대상을 공모했습니다. 전국에서 응모한 90여 명의 신진 작가들 가운데 3명이 후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2달여의 펀딩을 거쳐 첫 전시가 성사됐습니다. 지역의 뜻있는 중견 작가들이 후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꺼이 참여했고 전시 공간은 한 사설 갤러리가 제공했습니다. 사람들과 좀 많이 소통하고 또 그 일이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또 참여로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지역에서 좀 더 많아진다면은 더욱더 다양한 또 예술 및 문화 활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초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마이밈은 청년 예술가들을 안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금 조성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신임 단장에 김성일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선임됐습니다. 김성일 신임 단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9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과 해외문화 홍보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김종일 전 단장의 사임 이후 석 달 동안 공석이었고 김성일 신임 단장은 곧바로 임기 2년의 단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전국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민의 생활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됐고 시행령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빛온전 1호기의 보조 급수 펌프가 고장을 일으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빛온전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4분쯤 한빛 1호기의 보조 급수 펌프 한 대가 자동으로 가동돼 정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원자로가 멈추는 수준의 고장은 아니었지만 비상시에 돌아가야 하는 펌프가 제어카드의 고장으로 자동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빛 1호기의 보조 급수 펌프는 지난 3일에도 같은 문제로 자동 가동돼 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등 저소득층의 생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광주시가 밝힌 생명구제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시는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수급액이 낮은 가구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는 등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비 기준을 완화해 특별예산 2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자활을 돕는 채무 힐링 행복상담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위기 해소 5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톡톡 스펙추얼 채용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전남대에서 톡톡 스펙추얼 채용 간담회를 갖고 스펙추얼 채용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업별 사례 소개를 통해 살아있는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스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참여해 스펙추얼 채용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채용 제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 200건을 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에서 46건, 전남에서는 180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